저희가 그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 지금부터 할 텐데요. 조건문과 반복문 챕터는 4입니다. 챕터 4이고요. 10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요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실행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 이제 if 문장 선언인데요. if 문장에 해당되는 게 요 문장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플로 차트라고 하는 데서 조건문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립니다.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하기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걸 이제 코딩으로 짜시면 이제 if 문장으로 짜십니다. if 문장으로 짜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실행을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행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 컨디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다 써서 컨디션에 맞으면 여기 이제 그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는 걸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true인 경우에 true라고 여기 컨디션 자체가 연산을 해봤더니 true야. true로 되어 있으면 얘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고 false로 되어 있으면 실행을 안 합니다. 보통 경우는 false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실행 안 하고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 여기 그 원하는 바를 이렇게 실행하고 지나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실행을 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if 문장입니다. if 문장. if 문장인데 이때 처리문이 한 개면은 그냥 한 개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어주세요. 여러 줄이면 아시겠죠? 여러 줄을 여기다 한 줄만 이렇게 여기 달러 한 줄만 써져 있으면 뭐 출력하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안 쓰셔도 어차피 한 개만 실행하니까 아시겠죠?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줄인 경우에 여러 줄로 돼 있으면 반드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셔야 돼요. 쓰셔서 묶어주셔서 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if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if 문장. 그런데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가 그냥 썼을 때 컨디션이 true인 경우에는 그 바로 뒤에 거를 무조건 실행하자인데 그 false일 때 여기서 실행되는 게 만약에 있다. 이게 false일 때 실행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el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f 뒤에다가 else라고 써가지고 저희가 야 if 여기 if고 그다음 여기는 else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조건에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자 라고 쓸 때는 쓰는데 그래서 if 문장에서 이렇게 막 쓴 다음에 여기 중괄호 조건 나오거나 세미콜론 딱 찍히면 if 문장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그 뒤에 if else 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처리문이 되고 바로 뒤에 else가 있어요. 그러면 if 문이 안 끝난 거예요. else가 없어요. 그러면 if 문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미콜론이나 이게 끝났으니까 이게 세미콜론이나 이건 한 문장의 끝이라고 본다며요. 근데 이렇게 if 문장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if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if가 나오는 순간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else 있는데 여기까지가 전부 다 if 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f 문장이 있고 세미콜론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죠? if 문장이 끝났다. if 처리문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if, then, else 그렇다면 then 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랭귀지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자바는 안 써요. 자바는 쓰지 않고 if 쓰고 조건문을 쓴 다음에 조건문에 맞춰서 처리되는 걸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뒤에 처리될 게 두 줄 이상이면 중괄호 조각 쓰고 한 줄만 있다면 그냥 써가지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돼요. if 문장이 끝났다. 그 뒤에 else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고요. else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if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if 문장이 요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if 다음에 그 처리문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else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if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if 문장을 썼는데 if 문장에서 이게 else가 없어요. else가 없이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else가 없어요. 이렇게 else가 없으면 if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 뒤에 주석 처리했으니까 없는 거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인티자 해가지고 나오죠. else가 아니에요. 그죠? else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가 아니니까 if 문장이 여기서 위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s가 없으니까 if 문장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s가 나오면 if 문장이 안 끝났다. 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진행을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걸 물어볼 때에 80점만 가지고 물어봤는데 80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그 학기 최고 점수의 최고점이 뭐 100점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점은 0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점을 내기 위해서 60점, 뭐 70점, 뭐 기준이 70점, 여기 80점, 그 다음에 90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기준이 한 개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상이면 원래 점수가 이런 점수는 없으니까 에라로 냅시다. 그냥 에라라고 찍읍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게 100보다 크다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100보다 크면 에라입니다. 조건이 100보다 크면 에라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s라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값에 해당되는 게 s라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if 문장을 써서 만약에 이제 if 여기에다 이제 if 문장을 써서 사용을 하면 자 if 쓰신 다음에 s가 10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0보다 큽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맞는지 아마 이제 true면 이쪽으로 가서 에라를 출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다가 에라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false잖아요. false 맞죠? false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라고요? else라고 써라 얘기입니다. else 되셨나요? else라고 쓰세요. else라고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90을 비교해야 돼요. 9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더 비교해야 돼요. 이쪽은 else인데 비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에 보통 뭐라고 쓰냐면 else라고 쓰면서 else 쓰고 바로 if 문장을 또 붙여요. 그 다음에 가로를 갈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건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else if 이거 또 물어보네요. 그 여기는 true고 이쪽은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 요 기준 90을 기준으로 해서 90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true가 되고 이쪽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니까 아시겠죠? 크거나 같은 거는 이 위쪽이죠. 이쪽은 true, 이쪽은 false. 되시나요? false 중에서 또 물어보네. 기준에 물어보는 게 있어서 그러면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여기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요 뒤에 거는 else 맨 마지막 뒤에 거는 그냥 else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이런 if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else if 뭐 그 if, else if, else if 문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평점을 내기 위해서 평점을 내기 위해서 저희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교재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그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신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동일하게 챕터 공사죠. 챕터 공사인데요. 챕터 공사 뭐 컨디션 쓰겠습니다. 컨디션 상태, 조건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통칭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으면 이제 버전 보세요. 버전 다 1.8로 돼 있으시죠? 그 지난번에 고쳐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싹 지우고 고쳐가지고 하면 제대로 돼 있을 거고요. 지우지 않고 그냥 설정만 하신 분들은 다른 버전으로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싹 지운 다음에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피니시 누르세요. 경고 나면은 여기서 경고 나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디 보시라고요? 프로퍼티스 보시고 자바 빌드 패스에 라이브러리 보시고요. 라이브러리스 그 다음에 컴파일러 보시라고요. 컴파일러 이런 거에 대한 경고는 이쪽에 그 탭이 프로그램스라는 탭에서 경고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경고한 게 나오고 있네요. 그 여기 챕터 03에 보시면 인크리즈 디크리즈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G라는 게 not used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시소를 한 개 더 해주면 된다 이거죠. G를 이렇게 선언했는데 초기값 이렇게 출력해서 뭐 쓰는 게 오류가 나니까 오류가 나다 보니까 제가 주석 처리해 놨거든요. 아시죠?
오류하니까 주석 처리해놨어요. 되셨죠? 예, 근데 이거 경고 나는데 경고는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상 경고가 나게 돼 그냥 선언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경고가 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경고가 난 이유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초기값도 안 넣고 아시겠죠? 예, 그냥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비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로그램스에서 뭐 프로젝트 부분에서 뭔가 생겼다 그러면 프로그램스 여기에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보시는 거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경고가 나면 해결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해결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코딩 하는 거죠.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그 패키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스에 보시면 패키지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패키지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만들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지만 이제 하시고요. 패키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단지 소스에 패키지라고 보이는데 그건 그냥 내비둬야 한다. 아시겠죠? 내비둬서 맞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냥 내비둬야 합니다. 자, 얘는 이제 if else if 그 클래스 이름이 너무 그냥 리얼해요. 그냥 if else 그 다음에 if else가 두 번 나오죠. if else if else 예제다. example. 예. 이분은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뭐 그냥 if else에 대한 예제예요. 여기 말하듯이 그냥 클래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클래스 이름이나 자바에서 쓸 때 이렇게 짓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시게 되고요. 자, 됐으면 피니시 넣으세요. 피니시 넣으시고. 자, 얘를 실행하려면 메인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D가 한 줄 지우기입니다. 한 줄 지우기. 컨트롤 D. 자바에서 컨트롤 D가 한 줄 지우기. 그래서 저장하다가 보통 한 줄씩 많이 지우는데, 저장하다 컨트롤 Z가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그래서 잘못 지웠다. 그럼 컨트롤 Z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탭키 한번 누르고요. 메인 한 개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를 만듭니다. 되시겠죠? 자,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예. 교재를 보시고 오류 없이 실행이 되도록 입력하시고 실행이 되도록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짜시면 메인 한 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는 75점입니다. 75점. 변수 스코어를 선언하고 되는데 스코어를 선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티저로 선언했기 때문에 4바이트 공간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75 소기값을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평점을 계산하는데 90 이상이면 A입니다. 이상이라고 썼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 초과하는 것은 사실은 점수라고 볼 수 없어서 오류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오류로 보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계산을 했어요. 아시겠죠?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90 이상이면 A라고 했다. 그래서 90 이상은 A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lse가 나오면 if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else가 나왔습니다. else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else이면 90 이상이 아닌 반대. 90보다 적은 거죠. 적은 것을 90 미만이라고 얘기하죠. 90 미만. 90 미만이면서 if 다시 if 조건을 물어봤네요.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면 이상이 그 8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럼 80 이상이라고 in data라고 물어본 거지만 실제적으로 90 미만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앞에 있는 거, 네, 앞에 있는 것에 else가 붙었기 때문에 90 이상인 거 빼고 나머지 90 미만인 거죠. 적은 것 중에서 80 이상인 것 데이터를 찾으면 80부터 90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B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if 문장을 또 썼는데 if 문장에서 세미콜론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죠. else가 또 나오면 계속 if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지고요. 이때 else는 80보다 큰 것의 반대죠. 80보다 큰 것의 반대니까 80 미만이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70 이상 여기 조건은 70 이상이라고 써져 있지만 얘는 이제 그 80 미만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0 미만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else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0 미만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C를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C를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C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 미만이 되는 거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70 미만이면 저희가 그 외에 7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70 미만이라고 쓴 거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은 그 외라는 뜻입니다. 그 외. if 문장 그 외. 그러면 else를 보시면 되고요. 그 70 이상이 아닌 거, 70보다 적은 거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건문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만
미만 70 미만이라고 이해하지만 이제 조건문에 해당되는 if 문장을 쓰지 않고 그냥 else를 붙이면 되죠. else를 붙이시면 7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요. 여기 70 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70 이상의 반대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els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뭘 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를 사용하시냐면 이 D를 이제 평점 D를 줍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소를 이용해서 장답에 찍고 D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에 그 if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지금 if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if else가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if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끝날라 보니까 else가 있네요. 또 if 문장을 시작을 했고 또 끝나다 보니까 else가 있네요. 아시겠죠? if 문장 또 시작했고 끝나다 보니까 else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if 문장의 전체 if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if 문장에 해당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보시면 이제 75이기 때문에 이 평점은 C입니다. C로 출력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